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팩트 진검 승부 추르맨 시간, 김준일 뉴스톱의 팩트체커 그리고 김은지 시사인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검찰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법원 쪽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직무를 보시고 지금 정치권하고 검찰을 겨냥해서 영장이 자꾸 취소되다 보니까 이 법원과 검찰 간에 이제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갈등입니까? 뭡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로 법원은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일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의 비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길을 열고 귀담아들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특히 양지회 수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양지회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인 댓글 부대를 검찰이 수사하면서 2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그런데 특히 한 명이 증거인멸 관련된 혐의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내부 문건들을 증거인멸한 혐의들을 검찰이 잡아내서 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한번 실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에 대해서는요. 비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영장을 행사를 하면 인권이 보호되고 일단 무죄 원칙의 기준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은 양승태 키즈라고 불리는 판사들에 의해서 기각이 되고 있다. 아마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김준일 대표. 예. 지금 새로 이 대법원장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된다 이런 비유를 해 주셨는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격이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국회에서는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반대의 명분은 이념적인 편향성입니다. 이념적인 편향성인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진보냐 보수냐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대법원에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야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전부 다 보수적인 분들만 계시고 그래서 진보적인 분들은 몇 분은 더 들어가야 되는 거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편향성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거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이제 그 단체를 이제 사실상 이끌었던 분인데 그게 편향된 거냐, 편향된 조직이다. 사법부 내에서 좌파 성향이 강하다라는 건데 국제인권법 연구회는요.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한 2,000명 정도 되니까 한 25%가 지금 가입을 한 단체고요. 그리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탈퇴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거를 마치 이제 좌편향 무슨 굉장히 사조직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국회가 좀 너무 과도한 공격인 거 아니냐라는 거고 일단 중요한 5대 비리 같은 거에 하나도 지금 걸리는 게 없거든요.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 반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지법원장 같은 경우 충분히 고위직 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 경험이 없다라는 것 때문일 텐데요. 오히려 그런 속칭 악습을 좀 타파해보자고 하는 게 이번 인사의 의미일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좀 인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 법원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눈 걸로 되고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아주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공고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뉴스나 이런 걸로 들으셨을 건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김준일 기자가 먼저 한번 팩트체크. 김은지 기자가? 해주시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진 독립기구라는 건데요.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기소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부분은 검찰만 독점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해서 재판을 붙일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검찰만 했는데 그 권한을 나눠 가지는 기구가 생겼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것도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겁니까? 국회에? 그렇죠. 그러면 입법사안입니다. 입법사항이니까 야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그죠. 근데 검사 50명을 포함해서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이다.
또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국 주요 3부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고위직에 대해서 다 포함을 한다. 거기다가 배우자와 직계 좀비소까지 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 사실 범위가 상당합니다. 그죠? 예. 일단 이제 요 공수처 이제 이거의 역사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예. 이게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거는 1996년에 예.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 때였죠. 그때 예. 야당이었던 김대중 이제 총재가 예.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 그러니까 비리 수사처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1999년에 이제 설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항상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이 됐고요. 예. 계속 이제 됐는데 이제 항상 반발에 부딪혔던 거는 검찰의 반발. 왜요? 검찰은 왜냐면 이제 아까 전에 김은지 기자가 말을 했지만은 기소를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데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검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힘이 약화되는 거죠, 일단. 조직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고, 물론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다 검찰 출신이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오직 기소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졌던 거를 나눠준다라는 거는 검찰의 어떤 힘이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그게 중요한 안건이지 않았습니까? 예. 공수처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들이 있었고요. 예. 다만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정은호 비리라든지 이런 걸 뭐 홍만표 뭐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전임 검사들이 비리에 엮이면서 네. 이제 좀 검찰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다.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라는 어떤 여론이 많이 올라갔고 그런 지금 검찰에 대한 사법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 때문에 국민 여론은 뭐 80% 정도 지금 여론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검찰 쪽에서 반대했던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김은지 기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에 아주 많은 권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던 네.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이 재머리 못 깎는 문제들이 충분히 존재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 문제들이 아주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남북 정상회의록 사건들을 보시면요. 예. 당시의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모조리 기소를 하지 않았었고요. 예. 그리고 당시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권한을 통해서 정치적 편향성 그러니까 검찰의 칼날이 기울었다라는 비판들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갑자기 저들 준비한 대본과 좀 다르게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검찰 스스로 권력의 신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자정 노력이 선결 요건인지 아니면 옥상옥을 만들어서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들어서 검찰도 관리하고 뭐 관찰하고 대통령도 관찰하고 민정수석이 하는 역할까지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옳은 건지 거기에 대한 논쟁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 오랫동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논리를 펴서 지금까지 온 거는 맞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정이 안 된다라는 게 20년 동안 지금 이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이 자기의 스스로 이제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비리를 수사를 못하는 그래서 예. 지금은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그 자유한국당 그 홍준표 후보만 제외하고는 다 이 공수처 찬성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 발표난 거 당론을 보니까 예.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원칙적인 찬성. 예. 다만 대통령의 좌지우지되는 좀 입김이 너무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견제는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과반 이상의 정당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좀 이번에는 좀 보완 장치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 이것을 반대하는 정당이 있다 그런 것은 스스로가 우리는 좀 구립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검찰 출신들이 많은 정당이다 보니까요. 예. 이제 그쪽의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저도 취재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같은 경우에 검찰 출신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의원이 아니지만요. 예. 과거에 사법개혁위를 이끌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검찰개혁안도 충분히 만들었었는데 예. 막판에 검찰 출신 의원들이 갑자기 의견들을 되게 바꿔서 예. 그 부분만 통과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참 허탈하면서도 이게 뭔가 싶은 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일부 서울대를 나오시고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 김은지 기자가 서원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서울대 법대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와 천재들이 간다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결국은 누구 밑에서 일을 했느냐. 최순실 눈치 보고 일했단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검찰이라 그러면 사법부라 그러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눈 가리고 있는 그 여신의 모습처럼 엄중하고 정의로워야 하는데 이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버리면 다 검찰에서 있었던 그런 권력의 시녀의 역할을 다시 국회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끊을 수 있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그 뿌리가 뭘까요? 공수처 만든다 해도 저는 이게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없는 것처럼 민기적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제가 판단하는 거는 독점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경제학에서도 네. 독점이나 과점을 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공재는 독점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어떤 예. 보장이 이제 됐을 때 그게 예. 그런 전제가 가능한 건데 예. 일단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음으로써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그래서 어쨌든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죠.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네. 권력을 좀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네. 어떤 독점 권력을 조금씩 나누면서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네. 검찰이 혼자 나홀로 기소를 할 수 있는 모든 판단을 내리는 거. 네. 근데 그 영향은 정치권 예. 대통령이나 이렇게 받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다라면은 공수처 네. 도입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릴 때 기소 독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마치 검찰은 기소권만 있는 것처럼 잘못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검찰은 수사권 안에서도요.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그러니까 있네요. 정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크앤밸런스가 되지 않은 이 기관에 아주 독점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옥상옥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균형 그리고 체크앤밸런스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 근본적인 취지를 따라가면 방금 김은지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옥상옥이 아닌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의 분배가 되겠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입김이 쑥 들어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변질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마치 리트머스 종이에 산성과 알칼리성을 넣었을 때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문제는 사법개혁 지금 저희들이 팩트체크하고 있는데 법원의 개혁과 검찰의 개혁은 분명히 결은 다른 것 같아요. 두 분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대법원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법원 개혁하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이 사법개혁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쉽게 청취자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법원은 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된 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법에 물론 의거해서 판단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성향을 파악을 해서 특정 인물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판사들의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거.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최우선이고요.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지만은 뭐 너무 많은 검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좀 나누는 거. 그래서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그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법권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가끔 자신들이 사법권의 일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은 행정권에 속해 있거든요. 법무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지위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개혁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라 그럴까요? 법 간의 독립 이야기를 우리 두 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은 독립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검찰총장은 또 이제 지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관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서부터 이게 결이 달라질 수 있는 하나의 그 원인이 되는군요. 그러면 사법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명수 헌법
김명수 대법원 원장 후보자가 이번 주 안에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인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공수처 문제를 놓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비롯해서 많은 그 청와대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지금 공수처라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형태로 태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검찰개혁과 연계되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결론 삼아서. 예, 김은지 기자 먼저. 예, 뭐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야지기보다는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수처가 정가에 보존될 수 없습니다. 어떤 계약안도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공수처 개혁안이 나오기까지요. 9전 10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19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차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그 권한을 좀 분산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이게 목적이 있군요. 견제하는. 예. 자, 우리 김준일 팩트체크는 법원의 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법원의 개혁도 한번 짚어주시죠. 정리해 주시죠. 예, 법원의 개혁은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원래 그렇게 당연히 되었어야 될 그 법원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절차와 이런 조직 운영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은 승진을 포기한 판사들이 뭐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승진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실제 나오는 얘기고요.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로 볼 수도 있고 유죄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어떤 승진의 잣대가 돼서는 되는 건 아니지. 실력으로 어쨌든 다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판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승진에 문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전 실력으로 이렇게 좀 공정하게 올라갈 수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아마 김 대법원장의 그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사라고 하는 조직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상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게 되면 승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게 불평한 지시이건 합당한 지시이건 그 지시사항을 명확한 명분이 있어도 어긋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제재를 당하거든요. 만약에 법원에서 그러한 독립헌법기관인 재판관이 판결하는데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건 사법부의 심각한 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검사가 인권을 기준으로 한 어떤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검찰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겠죠. 방금 제가 그 공수처 신설법안 여쭤봤는데 두 분 다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통과 안 될 걸로. 예. 네, 우선 쉽지 않은 게요. 법사위원장이 지금 검찰 출신인 권성동 위원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 벽을 넘는 게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거기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은 있는 게 일단 여론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데다가 일단 정당들이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을 부분만 이렇게 보장을 하라는 게 지금 각 정당 야당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느냐가 지금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3247번님 결국 순수한 목적으로 개혁하려 함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팩트 진검승부 추르면 시간 김준일 뉴스톱의 팩트체크 그리고 김은지 시사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